왜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 않는가라는 대통령님의 지적에 교육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책을 살펴보고 의미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당히 빠르게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5월 27일. 그리고 이 제목이 안전한 환경 속 배움이 숨쉬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 이제를 하셨어요. 안심, 경감, 배움을 주요 키워드로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다라는 교육부 정책 방향을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가장 핵심이 이제 안전 보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교사의 면책 보장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 그리고 보조 인력 배치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교사의 법적 보호 및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형사상 면책을 확대하겠다 했어요. 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학교 안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한 걸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전법 제 10조를 보면 학교장 교직원은 근데 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안은 제 10조 5라고 하면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학교장, 교직원 그리고 보조 인력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국회를 통해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스톱 법률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속을 살펴보면 교사 개인에 대한 어떤 소송이나 이런 절차에 있어서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겠다. 그리고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통해서 소송 비용을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만약에 아까 선행으로 안전법이 개정된다라면 사실은 이런 지원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안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이런 지원도 절실할 것 같거든요. 우리 대현 선생님은 교육활동 보호에서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지원을 해보셨잖아요. 어때요? 이게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개인의 법적인 부담은 정말 어렵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 안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고의냐 그리고 중과실이냐 여부를 또 법적으로 분쟁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마 피해 당사자 쪽에서는 교사의 고의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중과실로 아마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법에서는 이게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건 기관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사 개인이 법적인 소송을 감당을 하는데 다만 교육청의 변호사가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것도 하나 궁금해요. 이 교육 전담 변호사가 교육청에 소속된 변호사인지 아마 위촉된 외부 변호사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 변호사는 법적으로 교사의 소송을 대리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례적인 컨설팅이나 법률 지원에 머무른다라면 사실은 현장의 선생님들은 더 외롭고 힘든 어떤 소송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안전환경 조성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온 대책 속에서 현장에 계신 이 교육 구성원들이 실소를 머금 이제 사안이 있었어요. 뭐냐면 안전 보조 인력을 파격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 요원을 지원했다면 학급당 1명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방청이나 어떤 응급보호 전문기관에 연계를 해서 안전 요원을 지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의 역할을 정립해서 학부모가 어떤 안전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쉽지 않죠.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학급당 인원수가 뭐 많으면 25명 혹은 적으면 20명 전후인데 학생 50명
학급당 한 명에서 학급당 한 명으로 준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한 학급에 한 명 정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현장 학습이나 어떤 수학여행을 갔을 때 한 명의 안전 인력만으로는 사실은 교사의 보조를 다 하긴 좀 어렵다. 그리고 그 보조 인력의 전문성부터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런 현장 체험 학습할 때 무수히 많은 공문이 신청도 해야 되고 어떤 점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거꾸로 학교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 인력에 관련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확실하게 딱 완전히 이거를 책임져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이게 학교에서 신청하고 또 관리하고 교육하고 또 예산까지 또 나중에 지급하고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업무의 어떤 그런 거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는 건데 저도 이제 대성 선생님 말씀에 이제 적극 공감을 해요. 지금 현재 모 교육청의 이제 사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인력풀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채용이나 아까 대성 선생님 말씀하신 예산 집행, 그러면 안전교육에 있어서 역할 부여 등은 다 학교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담당 학년이나 선생님들은 업무가 과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분들은 사실은 사전에 어떤 교육청의 교육들을 이수했다라고는 하지만 전문 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육 환경이나 우리 학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분들이 함께해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분들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교육청에서 보완책으로 내세운 게 학부모를 이제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어떤 도우미로 활용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왜 어렵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소양도 높고 어떤 그 역할에 대한 인지가 높으신 분도 있지만 본인 자녀랑 같이 거기를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부모님이라든가 근데 다른 그 교육 활동 중에 생긴 여러 가지 과에 대해서 개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추가 민원이나 어떤 분쟁이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근데 취지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선생님들 도와주시면 좋지만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님이라든가 혹은 교육활동 중에 생긴 거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학교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부모님은 아무리 훌륭하시고 그러셔도 어쩔 수 없는 이해 당사자예요. 이해 관계자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다른 학생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는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말 현장에서 가장 이제 어려움이 있는 요소이거든요. 그런 이제 일들이 상존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부 대책 속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장 체험 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 답사도 뭐 1회 이상 2번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관련 숙소부터 체험처부터 온갖 계약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한 달에서 2달까지도 그 업무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교나 교사 중심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성 선생님이 2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제 짧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학운위 과정이나 어떤 사전 준비, 사후 보고 과정까지 하면 연간 이루어져요. 한 번의 현장 체험을 학습을 위해서. 자,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 매뉴얼을 다이어트하겠다. 그다음에 종합 상품이나 플랫폼을 도입해서 현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지원청의 전담 인력 배치 이게 법률적이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국에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있고 지원청의 인력이 한두 명 는다 하더라도 그 많은 그 현장 체험 학습이나 수학여행 계약을 그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으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저는 근데 여기에서 조금 가능성을 느낀 게 제가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생존수영 교육 담당 장학사였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에 학교 행정 지원단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현장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제 모든 것들을
교육청 플랫폼 안에서 해결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나 선정이나 실제로 현장 체험 그 생존 수영 교육을 갔다 오는 과정을 모든 행정적인 역할을 이제 교육청에서 하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청에서의 어떤 별도의 조직과 그런 이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체험 학습은 굉장히 그 유형과 그리고 이제 그 범위가 다양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제 숙박형 체험 학습이 있어요. 수학여행과 같은. 그리고 이제 단기 테마형 체험 학습이 있어요. 그리고 일일형 체험 학습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몇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 교육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교육청에서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어떤 유형일까요? 교육청에서 이제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유형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좀 이 공통적인 어떤 이 학교마다 하는 그 버스 계약부터 그다음에 체험처 관리까지 뭐 시설 관리라든가 그래서 좀 표준화된 어떤 현장 체험학처로서 우리가 많이 가는 곳들이 있는데 개별 학교들이 그걸 다 갈 때마다 그거를 점검을 하고 그렇죠. 또 그런 반복적이거나 중복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앙에서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혹은 인증 체계를 좀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학교에 좀 현장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거죠. 1박 2일형, 1일형, 그리고 이제 역사문화 탐방, 문화예술 탐방,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선택하면 그냥 학교에서는 어떤 사전 답사나 어떤 행재정 그런 이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그냥 운영해 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대성 선생님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 공공 체험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AI 융합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 뭐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부담 없이 교육청에서 버스도 지원을 해주고 체험처 안에 이런 교육이나 뭐 학생들 안전관리를 많이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공공 체험처가 좀 더 많이 발굴이 되거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스톱 지원이죠. 신청을 하면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다면 만족도 조사도 참여해서 그 데이터까지도 학교에 제공해 주는 거죠. 그거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육청 부서별로 기관별로 분산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자율감사를 받으면서 느꼈는데 이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꼭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지침. 매뉴얼대로 했는가를 점검하게 되거든요. 현장에서 우리 그 교직단체 선생님께서 이 체크리스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네. 현장에서 겪는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200페이지에서 많으면 300페이지까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 분량이 매뉴얼이?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뭐 40개부터 많으면 그 이상도 되는데 결국은 감사 때 또 그걸 다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행정적인 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고 준비하느라고 막상 교육 프로그램을 내시를 한다거나 아이들하고 어떤 체험학습 가가지고 뭔가 교육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에 문제되지 않도록 그 서류 발급이나 이거에만 관리에만 신경 써야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더라고요. 그 체크리스트 문항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 전문가인데 사실은 자동차의 어떤 성능이나 그리고 운전자의 어떤 음주 측정이나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체험처 운영관에 있어서 이제 코스에 대한 주행에 대한 안전,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사실상 선생님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체험학습의 유형이나 어떤 것들이 좀 미래형 체험학습으로 변화하고 있고 원스톱 지원으로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매뉴얼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매뉴얼 다이어트와 동시에 매뉴얼의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어디 체험을 가면 그 시설, 숙박 시설, 그 다음에 어떤 급식이나 식사 시설까지 다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 받을 거다라고 하면 그 기관 자체가 그 인증을 받아서 본인들이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 왜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혹은 학교마다 그걸 다 검증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검증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의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일단 1차 인증을 받고 교육청에서 체험처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플랫폼에 교육청에서 사전에 이제 다 그 점검을 하는 것이죠. 서류도 진구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대 선생님처럼 학교에서 이제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부당 업무 경감에 대한 방향성은 교육부에서 잘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지원의 내용들은 원스톱 지원 형태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성승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점검이나 체크리스트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 없는 그런 플랫폼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다. 교육부 장관님이 이렇게 발표하셨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교육적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과거의 소풍과 현재 현장 체험 학습은 전혀 다르다. 우리 학생들이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어떤 지리적 그런 것들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과 함께 또 그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교육을 좀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게 근데 전북의 인센티브 교육 여행단 지원 사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당 한 명의 투어 매니저가 동행을 해서 어떤 교육적인 해설이라든가 어떤 체험학습 혹은 공연 레크레이션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알차게 운영하겠다. 네. 제가 이제 그 토론회, 이제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이제 교육 현장 토론회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어떤 이제 교직단체 대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 체험학습은 꼭 가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찡했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부담이 되었으면,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떤 교육적 책무성에 대해서 조금은 과거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근데 대 선생님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 지역사회 연계.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꼭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야 되냐. 과거와는 달라졌다. 가족 동반 체험학습이나 가족 단위의 어떤 체험처 방문이나 여행 바우처로 활용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가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어때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현장 체험학습 가냐 마냐를 가지고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반 정도. 그러니까 가정 형편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이 부족해서 좀 희망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적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이나 어떤 수업의 전문가로서 학교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맞다. 근데 다만 이런 가정의 편차에 따라 아이들이 어떤 이런 체험의 교육을 기회를 그래도 되도록이면 주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저도 정체성을 교사라고 생각하고 제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에 따른 수많은 어려움, 문제점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교사 혼자 책임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 체험학습이 좀 더 책임 구조가 개선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공 체험처라든가 어떤 교육과정과 연계된 이런 교육 활동으로 좀 더 이루어졌으면 근데 그게 다만 강요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성 쌤하고 이제 조금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장 체험학습은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수록 단 현장 체험학습이 소풍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토론회 때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소풍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소풍이 아닙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현장 체험학습이 의미를 찾고 우리 학생들과 뜻깊은 배움을 함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대선생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현장 체험학습 어디로 많이 가는지 아세요?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런 놀이동산 그런 곳으로 아이 보고 이제 직접 오게 하고 거기서 활동하고 또 알아서 집에 가게 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어떤 교육적인 그런 활동이 참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체험 학습이 버스를 타고 혹은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숙박을 하고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놀이나 여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 체험 학습은 교문 밖 50m를 나가서
우리 동네에 어떠한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거나 혹은 우리 지역의 문화나 공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융합 수업을 하더라도 이 모든 게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과의 연계이죠. 왜 우리가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교사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고 그 속에서 수업을 방향성을 찾고 우리 학생들과 배움을 함께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현장 체험 학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단순히 여행이나 소풍이나 그리고 이제 놀이동산을 가는 그런 어떤 유희의 과정만이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그거는 굳이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 우리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현장 체험 학습의 취지에 맞게 현장에 가서 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대성 선생님과 제가 이제 교사 시절에 바깥 학교 클러스터라는 걸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승기청과 청량산을 각 자원으로 활용해서 내 학교 선생님들이 도보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각각의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4명의 선생님들이 클라우드 속에 그 청량산과 승기천에 관한 탐방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체험 학습을 운영했었거든요. 도보로 체험하기 때문에 부담도 없었고 내 학교 선생님들이 자료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체험학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천장체험학습의 새로운 모델로서 교육부에서 좀 제시하는 것과 좀 방향성도 같이 하면서 현장 선생님들 부담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정 교육 과정에서 지역 연계 교육이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삶과 연계된 교육,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제가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이제 마을 교육 해서 인근 학교들과 같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신 시장이라고 하는 전통 시장을 우리 인근 학생들이 근데 수업 시간에 배우고 그다음에 그 전통 시장에서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우리 이제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지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직접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시장에 있는 어떤 전통 가게들을 홍보하는 홍보 포스터를 가게 앞에 이렇게 부처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가 어떤 물품 가게에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물건을 사보는 경험. 그리고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거는 그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아이들이 김장할 수 있는 재료를 사다가 지역 어르신하고 같이 학교에서 김장까지 담궜던 그런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꿈꿔왔던 마을 교육을 했던 사례가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때 아이들이 걸어서 인근의 시장에 갔었고 그다음에 한 학급에 보조 인력이 4-5명 이상 붙었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 많은 아이들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시장 상인회랑 여러 번 협의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 통행하고 어떤 교육적 활동을 하고 어떤 물건 사고 할 때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화장실부터 동선까지 상당히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행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학교에서 혼자 다 감당 못하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어떤 지역 상인회라든가 그리고 학교의 여러 봉사 인력들이 함께 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을 과거에 어떤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뭐 그런 거로만 꼭 생각하지 않고 해 선생님 말씀하신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그 교육과정이 확장된 혹은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이게 좀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